안녕하세요. 써난코딩 써니입니다. 오늘은 입사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5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생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강의 보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오늘도 역시 지난번 강의를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무엇을 공부했나요? 그래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표현식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쵸? 자, 제일 처음에 무슨 표현식을 공부했죠? 자,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문자열, 객체, 배열, 객체 같은 리터럴 표현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리터럴 표현식을 시작해서 연산자로 결합된 복잡한 표현식도 우리 한번 공부를 했죠. 자, 그리고 and와 or도 공부를 했어요. 자, and가 재밌는 점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 재밌다고 했죠? 설마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지난번 강의에서 이건 면접이나 입사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앞에 있는 표현식이 false면 뒤에 있는 표현식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자, 지난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하면 우리는 if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if. 자, A가 참인 경우에 fn을 실행하는 코드예요. 아직 우리가 문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if문처럼 간단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를 and를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nd 같이 안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and예요. 제가 and를 잘 못 써서 그래요. 자, an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만의 and라고 합시다.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or도 공부했죠? or는 뭐라고 했죠? 자, 앞에 있는 표현식이 true면 뒤에 있는 표현식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실전에 우리가 이걸 디폴트 값을 채울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거나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후위 연산자, 전위 연산자, 앞에 있으면 전위, 뒤에 있으면 후위 연산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번 강의를 재빨리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좋아요. 지난번 강의에 표현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문장을 할 차례예요. 자, 문장. 그쵸? 자, 역시 한글 표현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영어로는 statement라고 합니다. statement. 자, 그럼 문장이 뭐냐? 문장이란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if문과 for문 같은 거를 문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란 문장의 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문장은 표현식을 포함해요. 그래서 문장을 쓰는 곳에 표현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걸 표현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표현식을 쓰는 곳에 문장을 쓸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문장과 자, 이렇게 문장과 표현식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셨죠?
문장 안에 표현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표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왜냐면 지난번 시간에 표현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한 표현문부터 봅시다. 자, 이런 게 바로 간단한 표현문이에요. 자, 그리고 델리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게 표현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리터럴 표현식이 있었죠. 뭐 1이나 뭐 하이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것도 표현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자, 문장 안에 표현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표현문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표현식이니까 얘네들도 다 표현식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hi라고 내가 어떠한 표현식을 작성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돌 때 이건 지금 hi를 만들고 나서 이 값을 대입하거나 반환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즉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표현문이라고 해도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문이라면 자, 아까 전에 말했죠. I++나 이런 것처럼 부수 효과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 부수 효과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그럼 부수 효과가 뭐냐? 자, 부수 효과가 뭐냐면 결과값 위에 다른 상태를 변경시키는 것을 부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함수가 실행을 했어요. 함수가 실행했는데 전역 변수를 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함수가 받은 인자값을 변경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부수 효과라고 해요. 자, i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 i를 플러스 1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역 변수 i가 있는 게 변경이 되죠. 물론 이게 전역 변수가 아니지만 그 외에 지금 표현식 밖에 있는 영역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수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수 효과가 존재하는 게 의미 있는 표현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현문은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흐름 제어, 뭐 블록이라든지 continue, 그다음에 if else라든지 스위치, try catch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다른 언어에서도 충분히 봐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언문 bar라고 있죠. 자, 그리고 let하고 const도 있어요. 근데 let과 const 같은 경우에는 ES6에서 추가된 문법이에요. 이와 같은 ES6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추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리고 함수 선언문, 그리고 function이라고 함수 선언문이 있죠. 그리고 return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반복 루프문이라고 합니다. do while문이 있고 for문이 있고 뭐 for인문 뭐 이런 게 있어요. while문 이런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아셨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해요. 표현문과 이런 문장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문장과 문장이 모이면 복합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 표현문과 연산자 표현문 아니면 뭐 연산자와 뭐 표현식이 결합돼서 뭔가 더 복잡한 표현식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장과 문장이 모이면 복합문이라고 불러요. 이런 건 중괄호를 사용해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걸 바로 블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셨죠?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되게 알만한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고 세세한 건 제가 다른 강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간단한 if문에 대해서 우선 볼게요. if문만 좀 특별 취급해 드렸어요. 자, if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if문, 표현식, 그리고 문장이에요. 문장에 중괄호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문장 안에 아까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합문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거예요. 자, 문장 안에 복합문이 있으니까 여기에 중괄호를 쓰고 복합문으로 사용을 해도 돼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표현식 안에 또 표현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 안에 복합문 그리고 또 그 안에 문장이 들어가게 또 이렇게 재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언어를 보면 이런 재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한 정의를 사용해고도 복잡한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존재해요. 자, 아셨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지만 자, if문 안에 이 표현식이 있죠? 자, 이게 뭐예요? 표현식. if문의 표현식이 참이면 자, 문장을 실행한다. 그렇죠? 그게 if문이죠. 자, 근데 어떤 표현식이 참이고 어떤 표현식이 거짓일까요? 그냥 불리언에 보면 true랑 자, false가 있는데 true면 참이고 false는 거짓 이렇게만 되어 있을까요? 자, 이건 아니에요. 자,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면접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단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어떤 값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false일까? 자,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and와 or에도 연관성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아셨죠? 어떤 게 false냐면 0, 마이너스 0, null, false, nan, undefined, 빈 문자열. 이게 바로 false로 처리를 합니다. 이 외에는 무조건 참으로 처리가 돼요. 자, 아시겠죠?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0과 마이너스 0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요. 자, 0과 마이너스 0은 달라요. 왜죠? 그럼 0, 마이너스 0은 false가 나오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는 true가 나와요. 자, 그럼 true가 나오면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 1 나누기 0을 하면은 무한이 나와요. 무한. 자, 그리고 1 나누기 마이너스 0을 하면 마이너스 무한이라고 나와요. 자, 인피니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넘어갈게요. 무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인피니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네거티브 인피니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떤 값이 거짓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어떤 값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위에 나왔죠? 0, 마이너스 0, 그리고 자, null, 아이고, 거꾸로 썼네. null, 그리고 자, false, 그리고 nan, 그리고 undefined, 그리고 빈 문자열. 자, 이거를 우리는 거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 외에는 무조건 참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입사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if문이에요. 간단한 if문. 참으로 됐고 여기는 거짓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콘솔을 찍는 거죠. 자, 쭉 보세요. 자, 이 경우 콘솔에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까요? 저는 써난 코딩을 진행하고 있는 써니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면접에서는 이런 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뭐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써니니까 여러분께 보기를 드릴 거예요. 자, 1번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다. 2번 2를 출력한다. 자, 뭘까요? 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답은 2번이었어요. 2를 출력한다. 이상한데? 자, if 문이 true가 나왔으니까 if 문이 true가 나오고 여기 false가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이건 else가 안 되고 그냥 종료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들여쓰기를 통해서 블럭을 구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else, 이 else는 이 위에 있는 if의 else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한 가지 예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들여쓰기는 그냥 간지예요, 간지. 그냥 멋이에요. 그렇다고 들여쓰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들여쓰기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들여쓰기가 프로그램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닐 것 같다라고 해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어글리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서 보통 실무에서는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해당 코드를 어글리파이를 시킵니다. 압축도 하고 그 다음에 난독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쉽게 볼 수 없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할 때 다 들여쓰기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죠. 아셨죠? 자, 어글리파이를 하면 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자,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바로 밑에 있어요. 자, 포문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구구단을 짜는 프로그램이에요. 구구단을 잘 짜면 천재죠. 왠지 아세요? 옛날에 드라마에서 되게 유명한 천재 개발자가 구구단을 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구구단만 짤 수 있으면 천재입니다. 자, 아셨죠? 자, 아까 전에 방금 전 우리 문제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신경을 안 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코드가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있는 코드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한 장소에 분가로를 표기해서 복합문이라는 걸 표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포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포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포문. 자, 포문 앞에는 선언문 또는 표현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현식, 그 다음에 표현식이 나오고 마지막에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여기도 표현식, 여기도 표현식, 표현식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초기화, 뭐 테스트, 그리고 증가. 자, 이런 식으로 말하죠. 보통. 그래서 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게 참이 될 때까지 실행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참여될 때까지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표현식이라고 적은 거는 여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모든 표현식이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식도 가능하냐면 아래와 같은 표현식도 가능합니다. 자, 아래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배열을 선언했어요. A라는 배열에 1, 2, 3이라고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문을 돌면서 A에다가 하나씩 0으로 초기화하는 코드입니다. 자, 보셨죠? 보셨어요. 아이고, 뭔가 좀 잘못했는데, 예,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밑에 한번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 마지막 부분에 i++라고 났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한 줄로, 이 뒤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한 줄로 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i++ 하고, 네, a라는 배열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0을 대입하는 연산자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전에 위에 있는 자, 두 줄로 된 문장을 한 줄로 줄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표현식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문제.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문제를 볼게요. A에다가 0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포문을 넣었죠. 자, 포문에 그래서 여기 컴마 연산자로 해가지고 컴마 연산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포문의 두 번째에다가는 표현식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풀이 했으니까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아, 이 안에 표현식도 넣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좋아요. 표현식과 문장을 적절하게 쓸 수 있다면 코드량을 줄이는 게 가능을 해요. 자, 이와 같은 것처럼 말이에요. 자, 코드를 줄이는 게 실제 대회로도 존재를 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타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골프와 비슷하다고 해서 골프 코드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이 코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코드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오늘의 숙제예요. 이 코드는 과연 무엇을 하는 코드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맞힌 다음에 댓글에다가 글을 남겨주세요. 아셨죠? 자, 지금까지 선한코딩 써니였습니다. 꼭 다 보셨으니까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